저희도 그런 경험을 좀 시켜드려야겠다, 우리 국세청장님한테. 우리 모두가 무사히 할머니가 되기 위한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당탕 프렌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우당탕 국회에 가다 위드 시리어스 시스터 혜영. 오늘은 국회에 왔습니다. 장혜영 의원을 만나러 왔는데요. 장혜영 의원 만나려고 한 이유는 장혜영 의원이 작년에 국정감사 때 그 홈택스 관련해서 이제 접근성 지적을 좀 한 적도 있었고, 그것 말고도 장혜영 의원이 이제 그 장애인권 관련한 의정활동을 이것저것 많이 해서 장혜영 의원한테 힌트를 받아서 오늘은 활동을 기획하는데 활용하려고 오늘 장혜영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그 우당탕 프렌즈의 정윤호라고 합니다. 우당탕의 윤호.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시리어스 시스터스 혜영.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우선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오늘 의원님 만나 뵙게 된 것은 저희가 지금 인스타그램 접근성 관련해서 네. 그 개선하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인스타그램에 보면 스토리가 있고 그 피드가 있는데, 그 피드에는 대체 텍스트를 달 수가 있는데 스토리에는 지금 못 달게 돼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 그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의원님께서 홈택스 관련해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 지적을 해주신 적도 있고, 네. 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활동을 통해서 여러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실 걸로 생각이 돼서 네. 저희는 사실 약간 이름에 맞게 우당탕 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 네. 좀 힌트를 얻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고,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저도 뭐 21대 국회에서 우당탕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라서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크게 이제 저희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좀 인스타그램 사용자로서 장혜영님께 네네. 묻는 네. 것과 두 번째는 이제 국회의원 장혜영님께 여쭈는 질문, 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인스타그램 사용자 시리어스 시스터님께 네네.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그 평소에 인스타그램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하시나요? 네. 의원이 되고 나서는 좀 더 시리어스해져가지고 그 전보다 이제 일상에 대해서 더 많이 포스팅을 하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인스타그램은 이제 이미지 위주의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소소한 일상들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뭔가 정치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소식들이 있을 때 주로 이제 업로드를 하는 편이죠. 근데 이제 아까 또 인스타그램은 보면은 네. 피드가 있고 또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이걸 해서 나눠서 활용하시는 의원님만의 좀 팁이 있나요? 스토리는 어쨌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또 특성이잖아요. 근데 저는 최대한 뭔가를 이제 표현을 하거나 올릴 때 접근성을 거의 최우선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이제 사라져버리는 메시지는 최대한 좀 안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에 얹어서 이제 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뭔가 반응을 하는 정도로 이용을 하고, 주로 피드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고, 사실 대체 텍스트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런 기능 자체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그 이제 피드 게시물에다가 필요한 텍스트들을 다 이미지로도 올리고 뭐 정말 그런 설명하는 텍스트로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쓰는 쪽이기는 했어요. 다음으로 드리려는 질문하고 딱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네. 평소에 인스타그램 이제 사용하시면서 여쭈려고 했던 게 그 대체 텍스트 기능을 좀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네. 여쭤보려고 하셨는데, 대체 텍스트보다는 좀 그 본문에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병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사람들한테 계속 주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뭐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소셜 미디어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이미지 안에다가 글자를 얹어서 올리는 게 깔끔하니까 그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시각장애인용 화면 리더기가 그걸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플레인 텍스트를 늘 병기해 두는 편이에요.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 같다고 생각이 돼요. 또 그 병기는 안 하더라도 요즘에는 다른 분들 올리는 거 보면
대책 텍스트 첨부하였습니다.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해주는, 안내 메시지를 네. 해서 정확하게 그게 있다는 거를 이제 신호를 드리는 거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당탕의 윤호는 이렇게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대체 텍스트를 첨부해 대체 텍스트 첨부라고 올리고 있어요. 스토리에는 근데 그러면은 평소 잘 활용을 안 하시기는 하시겠지만은 그 피드와는 다르게 스토리는 대체 텍스트를 좀 그쵸. 넣기 어렵다는 걸 그럼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그 사실은 알고 있었죠. 그렇죠. 네. 좀 문제적이라는 생각을 하죠. 네네. 왜냐면은 그런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수많은 컨텐츠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밀레니얼들이 가장 관심 갖는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인권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다양한 인권 감수성, 뭐 그게 뭐 젠더의 영역이 됐든 장애의 영역이 됐든 뭐 인종의 영역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올라오는 서비스 그 자체가 정작 이런 이제 다양한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딱 이 어떤 이제 비장애 중심의 레이아웃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사기업 이전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모범을 보이고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작년 이제 기재국감에서 이제 국세청 사실 세금 납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장애를 가진 시민들은 세금을 내기도 어려워라는 건 사실 어떤 종류의 명백한 차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제 지적하면서 이제 비슷한 문제 의식을 환기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국회의원 장혜영님에 대한 이야기로 네. 좀 접어들게 됐는데요. 네. 그 말씀해주신 홈택스 사례 관련해서 네. 저도 이제 그 의원님 그 국정감사 의정 활동을 보고 네. 그 문제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그 문제를 좀 발견하셨고 좀 어떤 고민을 거쳐서 아 이렇게 대응을 좀 해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의원실이 이제 저 이외에 9명의 정말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보좌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말 국가의 재정, 뭐 세금 정책 이런 거를 다루는 이제 그런 소관 상임위예요. 근데 사람들은 장애 이런 파트를 굉장히 어떤 부수적인 정치의 파트라고 생각하지 어떤 뭐랄까 메인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견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애 인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이제 뭐 경제 얘기, 사람들이 큰 덩어리의 얘기라고 생각할수록 분명히 비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들을 동등하게 차별 없이 대하지 않고 어떤 국민들은 그러니까 주류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쉽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배제되는 걸 좀 찾아보자 이런 기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 의원실에서 그런 국세청을 담당하시는 이제 보좌진 한 분이 이거 문제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발전을 시켜보자. 라고 해서 우당탕 프렌즈에서도 일단 이렇게 발로 뛰고 우당탕 부딪혀 가면서 하시지만 저희도 그런 경험을 좀 시켜드려야겠다 우리 국세청장님한테. 그래서 이제 당사자분들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실제로 당사자가 그 사이트를 이제 내비게이션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새 창보기 이거밖에 안 들리는지에 대해서 그냥 틀어버렸어요. 녹화를 해서 아무도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죠. 시정하겠습니다 말고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 장애인의 날 돌아올 때는 막 여러 얘기 나오지만 거기서 딱 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들이 남아있었던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끈질기고 집요하게 될 때까지 이런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네, 이렇게. 맞아요. 잘 하고 계시죠? 안 되는 것 같던데 테스트 하셨어요?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세청에서도 그 이후에 찾아오셔서 개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당사자 테스트를 거치셨냐라고 했더니 자꾸 말을 빙빙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셨죠? 그러니까 안 했다고. 그래서 꼭 하시라고 지금도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네. 국세청이었던 경우고 그렇죠. 네. 또 저희는 인스타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또 약간 막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은 맞아요. 완전 다국적 기업이고 맞아요. 그리고 저희의 고객 의견을 하나도 지금 응대를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정말 큰 문제죠. 이런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할 때 좀 어떤 파고들이 있을까요?
그게 진짜 사실은 정말 큰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은 국제규범 안에서 법처럼 이제 통용될 수 있는 규범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많은 부분이 이제 기업들 자율 규제에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크게 망신 주기 말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결국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는 유저들에 의해서 가치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유저들 안에서 문제의식을 키워가는 것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저처럼 어떤 법규범을 만드는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분명히 이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에 맞게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을 할 필요가 있죠. 말씀해주신 그 법규범을 또 다루는 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있죠, 그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지난 2013년에 웹 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이 접근성 분야에 있어서 꽤 유의미한 발전이 그렇죠. 있었다는 이제 평가가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가 이제 오늘날의 21년에 가지고 있는 이 접근성 관련된 숙제들은 네. 좀 무엇이라고 또 할 수 있을까요? 2013년에 웹 접근성 법률이 통과된 것이 어떤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였다면 이제는 실질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이제 제가 21대 국회 들어와서 여러 장애를 가진 당사자분들이랑 국회 곳곳에서 뭐 기자회견 같은 것들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것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당장 국회 안에서조차 접근성이 보장이 안 되는데 그 밖의 공간에다가 어떻게 잘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자마자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 국회 소통관의 수호 통역을 이제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국회법상 적어도 국회에서 발신되는 모든 정보들은 뭐 그런 폐쇄 자막이라든가 아니면 수호 통역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접근성들을 보장해야 된다는 법률을 제정을 한다든가, 좀 더 촘촘하게 이제 이 규제들을 두는 것이, 의무들을 이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법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정치인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미디어이고 또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 본인들의 언행이라고 하는 게 주는 신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때 되면 나오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반복적으로 쓰는 관행적인 용어 중에 깜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밀실 처리, 깜깜이 처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각장애인 커뮤니티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제는 쓰지 말자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성적으로 계속 쓰는 거죠. 옆에서 지적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뀌도록 이제 우리 시민들이 같이 나서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다음 포괄적 차별금지법하고 좀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저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좀 제정에 응원하고 연대하는 시민으로서 네. 이 법이 빨리 좀 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또 네. 의원님께서 굉장히 또 앞서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또 저희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하고 또 좀 연관을 지켜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발의해주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루는 영역에는 네.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케이스는 사실 포함되지는 않다고 좀 생각이 됐어요. 네네. 그 23 곱하기 4. 네네. 거기에는, 정말 성실하게 보셨군요. 저는 진짜 기쁩니다. 입법자는 기쁩니다. 거기는 조금 안 들어가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케이스는. 아, 네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좀 혹시 그게 맞는지와 네. 만약에 좀 이게 바로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인스타그램에 압력이 가해진 케이스가 아니라면,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제 누누이 말씀해 준 게 이건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후에 대한 상상을 하는 일이 중요할 텐데, 네. 좀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또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할까,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네. 그런 것들 좀. 일단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보면 이제 23 곱하기 4에서 이 4는 이제 고용, 교육,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 그리고 행정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해당되는 조항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네, 법안인데요. 28조에 보시면 이 정보통신 서비스의 공급 이용의 차별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정보통신 이제 망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여기서 규정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뭐 성별 장애 등등을 이유로 이런 인터넷, 소셜미디어, 전기통신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걸어서 이것이 정말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진정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법이 있다면. 네. 그렇죠.
오늘도 이 법이 빨리 제정돼야 하는 이유가 플러스 하나 1이 더 네, 추가되었습니다. 플러스 1이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뭐 페이스북 코리아가 있기는 하지만 본사는 또 이제 한국에 있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로 이 법률이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딱 이제 대한민국 법률 안에 자리를 잡으면 이게 대한민국의 법률이므로 이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려면 이 기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 정보통신 서비스 온라인은 점점 더 고도화될 거잖아요. 점점 더 많은 서비스들이 아마도 초국적 이제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뭘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딱 지금 당장 기준을 마련을 해놓고 그 이후에 어떤 서비스들에 있어서도 이제 비슷한 어떤 규범들을 적용해 나가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듣고 너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날이 빨리 와가지고. 맞아요. 네. 단순히 진짜 지금은 인스타그램이지만 나중에 무슨 AI 서비스가 나왔을 네. 때 그 AI가 또 어떤 종류의 차별적인 인터페이스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떤 규범을 가지고 그걸 제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당탕 프렌즈의 이 기획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호대한 질문인데요. 네. 평소에 좀 다양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네. 또 그중에는 장애인권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좀 우리 문제들이 네. 해결할 문제들이 있는데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런 일이 왜 자꾸 계속 쌓여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네네.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특히나 이런 이제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 뭐 장애인권이라고 특정을 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우리 일반적인 인식이 하면 좋은데, 하면 착한데 안 해도 상관없어. 안 해도 문제될 거 없어. 라고 하는데 아직은 좀 멈춰 있는 데에서 큰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인식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권리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사실은 내가 비장애인이라서 누리는 특권에 불과하다면 결국에는 이제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별일 없으면 노인으로 늙어주고 갈 텐데 이렇게 취약해져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권리를 빼앗기는 걸 너무 당연하게 만드는 세상으로 가버리는 문제로도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소수자들의 권리는 우리가 착해서 어떻게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내가 아무리 강인한 상태이든 취약한 상태이든 보장받기 위해서 같이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는 인식이 정말 많이 확산될 필요가 있죠. 특히나 지금 같은 코로나19처럼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내가 차별을 해도 되는 입장이지만 혹은 내가 차별을 같이 싸우지 않아도 별 불편함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입장일 수 있지만 내일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 모두가 무사히 할머니가 되기 위한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마음 편히 아프고 마음 편히 늙어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하자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당탕 프렌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 활동 많이 할 수 있도록 좋은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 나쁜 댓글들에는 좀 같이 싸워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방금 장혜영 의원하고 인터뷰를 마쳤고요. 그 캠페인이나 그 인스타그램에 연락 넣어주는 것까지도 알아봐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관심을 많이 주시고 그 국회 차원에서 좀 어떤 거 할 수 있는지나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하고도 어떻게 연동이 될 수 있는지 같은 것도 얘기를 해주셔서 요걸 토대로 그 뒤에 저희 캠페인도 같이 좀 잘 기획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혹시 차별에 지치셨나요? 마음 편히 늙어가고 싶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법입니다. 현재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등 23가지의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 4가지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인권위가 제시한 평등법 시안과 이번 6월 발의가 예고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도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는 과거부터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의 피해자가 직접 올린 청원입니다. 제게 그리고 우리에게 평범을 앗아간 국회는 직무유기를 멈추고 이제 답하십시오. 차별금지법 바로 지금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해 바로 지금 청원 참여로 힘을 더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세요. 세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은 너무 말씀 들으면서 벅차오른 점이 많아서 그 점을 좀 다 같이 공유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현민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 세 분들에 비해 솔직히 비교적 관심사가 많이 그렇게 맞는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반성까지야. 반성도 많이 하고 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객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생각보다 우리가 뚝딱거리지 않았다는 점에 굉장히 감사하고 그래서 영빈 씨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이 너무 자기 몫을 잘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하는 우당탕이 되자.